안녕하세요. 알려준마 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마지막. 유럽 테마로는 마지막 네. 방송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처음에 첫 작품 기억나요? 예, 아득해지 첫 작품 채틀리 부인의 네. 사랑이잖아요. 네. 근데 아득했습니다. 이 마지막 네, 이 네. 글리브 여행지까지. 그런데도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네, 네. 또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내리고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제가 걸리브 여행을 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네, 그 네. 여행 선택한 거 아시겠죠? 네. 마무리가 쭉 여행에서 온 것 같아요. 네, 예. 네. 이 걸리버 여행기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3부, 4부. 네. 3부, 4부도 참 재미있는데 3부, 네. 4부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3부, 4부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또 3부, 4부를 통해서 스위프트가 말하고 싶었던 그때 당시 영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나 참 정치가 문제예요. 그 중에서도 네. 당파. 맞아요. 그 당파 싸움. 우리 조선 시대에도 당파 싸움이 중당으로 네. 인해서 당파 싸움이 소론, 심했잖아요. 노론, 뭐 시파, 벽파, 뭐 서인, 남인 해가지고 맞아요. 막 분화되고 마찬가지겠죠. 그게 이제 민주화가 완성되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 작품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동거생 같은 경우는 3부와 4부 중에 네. 어디가 더 재밌었어요? 라프타, 하늘섬 라프타. 3부? 네, 3부가 좋았어요, 저는. 그래요? 네. 어떤 점이 이렇게 좋았어요? 그 라프타 고위직들은 다들 연구만 하잖아요. 네. 아, 그래, 맞아. 어떤 거에 푹 빠지고 어떤 거에 정말 너무 몰두하면 또 다른 게 안 보이잖아요. 네네. 저를 좀 또 많이 상상해 봤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러거든요. 네네. 하나 뭐 빠지면 다른 거 안 보이거든요, 잘.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상상력을 북돋아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두목님은요? 저는 뭐 그러니까 4부를 해야 휘남? 되겠죠. 한부 해도 근데 돼요. 예, 후이넘에서 보면 그 말이라는 동물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성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렇죠.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보면서 이 단락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어떤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후라고 불리는 인간들을 약간 괴물로 취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글리브는 후이넘에서 오히려 우리가 선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는 법관이라든가 의사라든가 뭐 정치가라든가 이런 지도층 인사들을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맞아요. 그 통쾌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좀 지나치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만큼 생각이 날카로워서 섬뜩한 느낌도 들었어요.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정서적으로 어떨 때는 조너던 스위프트가 영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네네. 느낌도 네, 살짝 네. 들었어요. 맞아. 그 인간 세상을 이렇게 그 돌아볼수록 글리브는 짐승만도 못한 야후라는 인간들을 그 결국은 그 혼란에 빠지게 되고 마는데요. 그 어쨌든 이제 모든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여행이잖아요. 사부에서 글리브는 인간을 그 이렇게 야후와 동일시하면서 인간 혐오증에 빠진 그런 그 반미치광이로서 고향에 은둔하게 되는데 이제 그 나중에 이게 말하고 돼야만 하거든요. 모든 거는 다 이렇게 맞아요. 저기 그 인간관계를 단절해 버리잖아요. 끊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책을 읽는 독자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맞아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품고 있는 이 글리브 여행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주변과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한편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을까? 그 당시의 사회에 있어서도 전과 비교하면 발전된 부분도 있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봤을까 했을 때 이 조너던 스위프트가 그 권력 상승의 좌절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본인도 예. 많이 그러니까 자기가 승승장구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로 치면 신라 시대 육두풍 같은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도 그 그 진고 넘어설 성골이 수가- 아닌 이상은 네. 자기 한계 할 수가 없다는. 최치원이 그런 그런 거잖아요. 최치원이 당나라에 가서 급제까지 하고 과거 시험도 보고 왔는데 뛰어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분적인 한계 때문에 신라 그 정치계에서 이상을 뜻을 펼치지 못했으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글을 많이 남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조나단 스위프트 같이 뭔가 권력의 맛을 조금은 본 사람. 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국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렇죠. 한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나단 스위프트의 삶은 어땠을까? 개인적인 삶은. 자기는 그렇게 깨끗했을까? 뭐 세상에 여자들 그럴 수. 싫어하고 여자들을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여자 혐오증이 있었대요. 명분과 이념에 사로잡힌 어떤 네네. 그 사람들이 네네. 당파와 파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 부조리와 부패의 현실의 네네. 어떤 것을 네네. 통렬하게 비판을 예. 하게 되는데 작가 역시나 뭐 네. 이렇게 정말 비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깨끗함은 있었겠지만 네.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보면 완벽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작품 자체를 평가해야지 그 작품을 쓴 작가가 어땠느냐 저땠느냐 뭐 이거는 또 2차적인 문제긴 하지만 제가 왜 이거를 이제 꺼냈냐면 바로 그러한 영국이 그런 사회가 된 데에는 출세지향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사회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글을 읽으면은 과연 조나단 스위프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자신의 신분적인 상승 욕망이 좌절되기 때문에 이런 비판적 사고의 작품을 낸 것 아닐까? 물론 그것이 그 작품이 순기능을 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됐으니까 제가 확실히 반골 기질이 있나 봐요. 아까 김쌤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글리브 여행기를 좀 풍성하게 읽으려고 하면 먼저 그 어떤 시대적인 그 당시 시대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의 인물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다면 이 작품을 훨씬 더 좀 풍성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저도 살짝 아쉬웠던 거는 풍자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이제 풍자를 했으면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에 살고 있는 이 삶을 이 사회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예, 물론 그렇게 그걸 표현할 수 없었겠죠. 그 사회가 그걸 용인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풍자는 형식을 취했을 수도 예,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조금 이거를 좀 지혜와 이런 것들을 펼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한계. 마지막에 가서는 그러니까 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단절하면서 그냥 허무하게 이제 막을 내려버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맞아요. 그게 그렇게 끝난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저는 느낌이 또 들었어요. 다른 여행을 시작하는 그 글리브가 차라리 예, 그리고 하나 열린 결말로 열린 결말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네네. 너무 비관적으로만 끝나서 네. 아니면은 진짜 우리 김쌤이 말한 것처럼 5번째 나라를 하나 더 네. 만들어서 그 5번째 나라에서는 정말 그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그 유토피아 네. 아주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 뭐 이런 나라를 하나 펼쳐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개인적인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갈리브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자기 부인하고 만나자마자 기절해서 1시간 동안 네. 정신을 잃었다는 말이 나와요. 네, 네.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저 역겨운 돈과 접촉하는데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다음 내가 아내를 이 별로 안 좋아했던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처자들과 같이 할 수 없었고 냄새도 견딜 수 없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2마리 젊은 순말을 사가지고 약간 분열증 비슷한 상황을. 4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 끝에 그렇게 네,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독자들은 정말 우울해. 여성들은 더 기가 막힐 그러면 일이고.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럼 어쩌라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어차피 드는 거지. 일부 소인국, 거인국 이렇게 오면서 다 어떤 한상의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글리브가 왜 그런 어떤 그 희망적인 나라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것도 하나의 저기 어떤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약간의 어떤 그 조나단 스위프트가 뭔가를 숨겨놓은 장치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되짚어 보면 뭔가 희망의 단초는 소통에 있다. 그걸 뭐로 느끼냐면 걸리버가 가는 데마다 언어를 습득해요. 네. 맞아요. 언어라는 거는 상대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소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계급,
그 세대 간 이런 거 그다음에 다 이런 거를 뛰어넘는 소통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또 걸리버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그래서- 글리버라는 인간은 네네. 굉장히 그 어딜 던져놔도 네네. 살아갈 것 같은 적응력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정작 인간들이 사는 나라에 와서는 소통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에 돌아와서는 인간들과는 소통이 안 된다는 게 그걸 보면서 참 마지막은 새드 엔딩이구나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풍자로 가득한 그 세상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건 언어.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이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걸 말하려고 메시지 했던 것 같아요. 아닐까. 근데 이게 동화적 상상이 풍부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동화적인이라는 거는 어떤 소통이에요. 결국 아이들은 굉장히 언어들이 어른 언어들하고 아이들의 동화 언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동화 언어는 자연과의 교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자연하고도 하다못해 이 조그만 뭐 나무이파리 갖고도 아이들은 막 이야기를 만들어서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통도 소통이지만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경계를 만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경계를 늘 만들면 자연, 동물과 인간, 자연과 인간 이런 것들을 구분짓기. 구분지어버리면 예. 안 되는 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그것도 일종의 소통이 하나인데 그런 경계의 무너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발을 들여놓으면 다른 발은 한사코 들여놓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법이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도 하루만 더 살고 싶어 하고 죽음을 제일 무서운 악마로 생각하며 가능한 한 죽음으로부터 물러나 있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루그넴 섬에서 많은 유독 사람들이 삶에 대한 욕망이 그리 간절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이 그 삶에 대한 욕망이 간절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가 몇 부에 나오는 얘기죠? 이게 3부에 나오는 3부에,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삶의 욕망이라는 게 너무 사라지면 나는 그냥 살아. 허무해지잖아요. 예, 예. 막 허무하게 말하는 네, 네, 나이가 들수록 그랬잖아요. 근데 네, 아이들은 나 해볼 거야, 뭐 해볼 거야, 막 이러잖아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모험을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삶의 등을 그리 간절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희망이 있고 맞아요. 좌절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무기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하죠. 네, 맞아요. 네. 두목님은요? 저는 318쪽에 있는 네네. 저 문장인데요. 네. 나는 돈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하얀 것을 금따고 검은 것을 하얗다고 증명하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낱말로 증명하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노예나 다름이 없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의 소를 탐낸다면 그는 소를 빼앗아 가기 위하여 변호사를 고용한다. 이런 장면인데요. 글리브 여행기가 추가한 그 18세기 영국은 그 나라 정체가 이제 바뀌었던 시점이기도 해요. 이 책이 나왔을 때가. 그래서 법에 의한 통치를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자체가 타락되었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 같아요. 조나단 스위프트의 이러한 공격은 참으로 좀 위험해 보였는데요. 나라의 가장 핵심을 흔드는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부는 무조건 삭제되어야 될 만큼 위험한 발언을 했던 그 당시 장면이에요. 영국 사회의 기득권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죠. 네. 기득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잘못됐다고 꼬집는 장면이죠. 그래서 뭐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그 부분인데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거를 조금 첨언을 하면 이런 거죠. 예. 법을 만든 사람들도 그 법에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면 그런 엉터리 법은 잘 안 만들었을 그렇죠.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법 자체도 문제지만 변호사가 귀에 걸면 귀걸이, 귀걸이, 코에 걸면 예, 코걸이로 예. 이 그러니까. 법을 이용해서 예. 남의 것을 빼는데 쓴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은 맞아요. 얼마든지 경제적인 능력이나 힘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 법을 바꿔가면서 네, 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예.
그 돈 때문에 사실은 하얀 걸 금다고 그런 것을 하얗다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근데 지금도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전히 일어나고 지금도 있죠. 버젓이 일어나고 네. 있죠. 예, 예, 예. 걸리버 여행기가 4부까지 읽으면은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럼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걸까라는 그렇죠. 조금 예. 절망에 약간의, 가까운 예. 그 소외를 느끼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숨겨놓은 작가가 숨겨놓은 어떤 희망의 메시지들이 있지 있다 않을까. 생각하고 예.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걸리버 여행기를 마쳤는데 두 분 일단 걸리버 여행기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냥 이게 책이 뭐 이렇게 얇은 책은 아니에요. 한 400쪽 가까이 네, 되죠, 그죠? 근데 네. 끝까지 읽는 것이 뭐 수월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읽으면서 가장 좀 저는 네. 그 조금 방해라면 방해가 계속 반복되는 항해 과정이에요. 갔다가 또 왔다 2달 만에 또 너무 가고 단순한 또, 방- 또 어딘가에 갔다가 또 돌아다니다가 떠돌다니다 또 집으로 데려다 주면 또 가고 이제 그런 집을 자꾸 나가는 그런 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면 사실 그랬는데요. 작가가 이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독자들을 괴롭힐 생각은 없었다 뭐 이런 그 양해를 계속 구했듯이 그 중요하지도 않은 항해 과정을 너무 디테일하게 넣어놔서 그 부분은 조금 떠나는 것에 대한 거는 좀 대충 읽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3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살짝 째려보고 그냥 그냥 살짝 넘어가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하며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여성 혐오하는 부분을 빼고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당대 사회의 그 어떤 그 사회와 권력에 대한 그런 신랄한 풍자 이런 것들은 이 책 이상이 되는 거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읽어도 이 정도니까 당시에는 정말 목숨을 내놓고 아마 책을 내지 않았을까. 아주 훌륭하고 또다시 그 읽어보고 싶은 그런 그 책입니다. 네. 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동화적 기본적인 기법이 3-4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모르니까 난파도 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하고 이거 반복 기법을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동화적인 기법이 아닌가. 이런 3-4번은 아니지만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김쌤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거 우프다고 하죠. 네. 뭔가 그냥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읽다가도 지금의 현실을 돌아보면 조금 슬프기도 하고 슬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나던 스위프트가 이 글을 읽고 독자가 그냥 낙담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소통과 비판 정신. 조나던 스위프트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 책을 냈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우리도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말할 수 있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가진다면 오늘의 현재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네. 그 두 가지를 이 스위프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사하는 바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럽의 4가지 테마를 가지고 소설을 12권을 저희가 소개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처음에 성과 사랑, 네. 성과 사랑 채털리븐의 연인으로 시작해서 도시, 예, 그다음에 도시, 네. 페미니즘, 그리고 이념. 이념 이렇게 해서 각각 3권씩 해서 총 12권의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이미 알고 계신 작품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배경이 되는 곳의 공간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그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네. 3개월 동안 그 우리가 다뤘던 그 이야기들의 배경이 됐던 곳, 또 그곳에 있는 이야기, 또 그 나라의 어떤 문화, 그다음에 지금 여행을 못 떠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랜선으로 이렇게 떠나는 여행을 그 도시를 여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저는 참 하는 동안 사실은 벅찼는데 굉장히 또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도 알아가는 기쁨도 있었고 맞아요.
네, 모스크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엄청나게 유럽 전역을 거의 북유럽을 제외하고 다 돌아다녔는데요. 네.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너무 즐거웠고요. 네. 동굴쌤은 어땠어요? 아, 이게 정말 내가 3개월간의 그 잊지 못할 여행이었구나. 그래서 또 이런 여행이 좀 굉장히 추억이 되고 값진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좀 버벅거리고 좀 못했어도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이제 끝이 또 시작이잖아요. 네, 맞아요. 또 그랬기 때문에 또 다른 책을 옆에 옆구리에 끼고 어느 낯선 도시의 골목을 우리 알려준 마다니 예, 긋고 네. 있지 않을까. 네, 예. 맞아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과 저희를 또 이렇게 부족한 게 사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응원을 해주신 많은 하나하나의 응원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와 함께한 이 3개월의 여행이 여러분들께도 뜻깊고 유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어요. 네, 알려준 말 다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